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차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대한 그 간단한 역사인데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제 그 차를 마셔왔죠.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동남아 사람들은 이제 차를 즐겨 마셔왔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서양 사람들은 과연 언제부터 차를 마시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이제 동양에서 차가 서양으로 건너간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럼 언제 누구에서 건너가서 어떻게 차 문화가 형성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맨 먼저 유럽으로 소개한 나라는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입니다. 포르투갈이 이제 대항해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향신료를 찾아서 동인도와 아시아로 가장 먼저 항해에 성공한 사람들이죠. 기존에는 이제 아시아의 산물이 유럽으로 가는 데에는 육로를 통해서 소량으로 갔기 때문에 매우 이제 이 아시아의 상품들이 귀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바닷길을 개척한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많은 아시아 상품들이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특히 그때 이제 16세기 말쯤에서 이제 중국에 온, 즉 마카오 쪽에 온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차를 서양에 소개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문헌상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문헌상에 나온 것은 이제 17세기 초에 일본에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왔는데, 그때 1610년 정도에 그때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말차를 이제 가져갔다는 그런 문헌상이 있지만, 그건 이제 문헌상일 뿐 실제로는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맨 먼저 이 차를 유럽에 소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유럽에 소개된 차는 이제 점점점 유럽의 이제 일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죠. 차가 이제 그 유럽의 일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소량으로 수입되는 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이제 유럽으로 수입이 되게 됩니다. 그 대량으로 수입을 한 장본인은 바로 이 네덜란드인데, 특히 네덜란드의 이제 동인도 회사, 우리가 이제 VOC라고 얘기하죠. 이 동인도 회사가 이 아시아에 진출해서 일본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이제 차를 구매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국에서 이제 그 차는 소비되고 또 일부는 이제 영국으로 차를 보내죠. 그래서 그 1600년대 중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차에 대한 수입을 증대를 시켜서 유럽으로 가져가서 각 나라에 이제 차를 판매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커피에 비해서 양이 좀 많지 않았습니다만 점점점 이제 커피를 추월해서 18세기에 들어서서는 이제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력 그 수출품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국의 케이스는 어떠하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인도 회사가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영국으로 이제 이 차가 맨 먼저 소개된 것은 1630년경에 그때 소개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차는 중국의 차는 이제 커피 하우스에서 판매를 했죠. 그런데 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아주 그 좋은 평가가 있어서 이 차는 동양에서 온 정말 신비한 약재다, 즉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이 차를 마시게 되면은 뭐 두통도 낫게 해주고 결석, 수종, 뭐 교열병, 기억상실, 뭐 설사, 뭐 식욕 억제 등 한마디로 정말로 이제 신비로운 약재다, 이렇게 소개가 돼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소수 계층에서 이 차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이 차에 대한 수입을 본격적으로 담당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서 이제 이 동인도 회사, 즉 EIC라고 하죠.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 동인도 회사가 17세기 후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차를 수입하기 시작해서 18세기 들어서는 이제 많은 양을 이제 수입해서 영국의 어떤 차 문화 확대에 이제 널리 기여를 하게 되는데, 초기에 수입한 차는 이제 뭐 녹차도 있고 홍차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게 많다고 말할 수는 없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영국은 이제 홍차를 특히 많이 마시는 나라로 유명하게 되죠.
특히 이제 19세기 이후부터는 홍차가 이제 더 많이 마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초기에는 이제 녹차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마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영국에서 이제 이 차가 처음에는 이제 왕실이나 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마시다가 점점점 이제 일반 사람들까지 확대돼서 이제 차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차의 공급처를 이제 중국으로부터 다변화시켜 가지고 인도라든지 실론 이런 데서 이제 재배를 해서 차에 대한 공급처를 다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차가 이제 그 유행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차가 그 왕실부터 이제 유행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차란 것이 이제 굉장히 비싸고 다분히 이제 먼 동양에서 오는 이국적인 그런 음료이기 때문에 이 왕실과 귀족 부인의 중심으로 소비가 시작됐다는 거죠. 특히 이제 1662년에 이제 포르투갈의 캐서린 공주가 이제 영국의 찰스 2세와 결혼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옵니다. 그때 이제 이 캐서린 공주가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 차와 이 차에 관련된 그 세트들, 뭐 도자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은재, 금재 뭐 이런 찻잔이라든지 주전자가 이렇게 차를 따르는 포트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또 설탕도 아울러 가지고 오죠. 당시는 설탕이나 차는 굉장히 비싼 그런 그 상품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캐서린이 이제 마시면서부터 이거에 이제 호기심을 느낀 이제 왕실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귀족 부인들을 또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이 차를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차를 마시는 그런 습관이 생기고, 차에 대한 동경심, 그리고 차가 매우 고급스러운 그런 차 마시는 행위가 고급스러운 어떤 문화로 이렇게 정착이 돼서 이 차 마시는 부분이 이제 귀족층을 확산이 되고, 주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이런 차를 마시게 되죠. 당시에는 이제 커피가 마침 이제 커피도 점점 유행을 타고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커피는 이제 아시겠지만 아라비아 음료로서 이슬람으로부터 이제 건너온 거죠. 그래서 커피가 처음에는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주로 외부에 있는 커피 하우스, 요즘으로 치면 카페죠. 커피 하우스에서 이제 남자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사상 얘기도 하고, 뭐 음악 얘기, 또는 뭐 비즈니스 얘기, 또는 뭐 증권 이야기, 이런 것들도 해운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음침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음탕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즉 남성들만의 전유물, 남자들만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인식이 돼서 여성들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갈 데 없다. 왜 남편들은 다, 남자들은 커피하우스 가서 지들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우리 부인들은 정말로 이 커피하우스에 남자를 뺏겼다, 이렇게 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차가 들어오면서 여자들도 모여서 이제 살롱이라든지 혹은 뭐 다실에 모여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남편 욕도 하고, 한마디로 이제 또 나라 얘기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그 차를 마시는 어떤 문화가 서서히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는 커피하우스 중심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남성 전유물로 이렇게 됐고, 그다음 차는 이제 왕실이나 귀족 부인들이 이제 살롱이나 다실에 모여서 이제 여성 중심적인 어떤 음료, 그런 문화, 이렇게 이제 양분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는 이제 합해져서 이제 남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이제 합해지지만,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커피는 남자, 차는 여자, 이렇게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차에 대한 수요가 이제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차의 수요가 처음에는 뭐 아주 미미하게 수입했지만 17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이 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그 각국의 동인도사들, 즉 무역을 담당하는 유럽의 동인도사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이 차에 대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네덜란드에 있는 동인도회사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EIC 동인도회사, 그다음 프랑스의 동인도회사, 뭐 노르웨이 동인도회사, 뭐 스웨덴 동인도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앞을 다투어서 차를 수입해서 유럽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는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먼저 시작돼서
영국에서 꽃 피우고 또 많은 그 유럽에 있는 동인도 회사가 앞을 다투어서 이렇게 수입하는 정말로 이익이 남는 그런 장사였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게 차가 이제 수요가 증대되고 왕실과 귀족 중심에서 일반으로 차가 널리 확산되면서부터 새로운 차의 어떤 문화가 생기는데 특히 여기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애프터눈 티, 즉 오후에 마시는 티, 애프터눈 티에 대한 문화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애프터눈 티 문화는 이제 나중에 19세기 1800년대 중반에 이제 영국에서 생기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 애프터눈 티는 이제 이 홍차에다가 여러 가지 사진을 보이는 것처럼 이런 단 과일이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또는 샌드위치라든지 비스켓 이런 것들을 함께 곁들여 먹는 거죠. 영국 사람들이 이제 보통 점심을 라이트하게 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오후 되게 되면 금방 배가 고프죠. 공복기에 이제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맛있는 그 케이크 종류, 과자 종류를 먹으면서 홍차를 같이 마시는 이 문화, 이게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사회 상황과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 애프터눈 티 문화가 이때부터 이제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프터눈 티 문화는 이제 이 오후의 홍차 마시 문화인데 이 영국의 베드포트 가문의 안나 공작 부인이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늦은 오후의 공복기를 차와 과자, 뭐 샌드위치 이런 것들 함께 먹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져 갖고 지금까지도 이제 호텔이라든지 또 영국에 가게 되면 애프터눈 티 오후 되게 되면 이렇게 단 디저트하고 홍차를 마시는 이 관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또 그게 또 세계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애프터눈 티 문화를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눈 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즉 소위 말하는 유럽의 티 문화, 여러 가지 또 뭐 티 하우스라든지 그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차의 종류라든지 또 이제 그 상품이라든지 또 그 차를 마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또 상품을 파는 가게 이런 것들이 이제 18세기부터 영국에서는 많이 생겨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티 문화가 이제 상류층에서 유행을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일반화된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차 마시는 공간이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살롱이나 다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갖고 거기에서 차를 마시면서 어떤 사교장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차를 마시려고 그러면 이제 그 부인들이 이제 고급 은이나 금 주전자라든지 또는 뭐 그러니까 포트죠. 그 다음에 찻잔이라든지 고급 중국산 도자기 찻잔이라든지 또 고급 어떤 그런 케이크 같은 거라든지 과자 이런 것들을 또 곁들여 내놓고 또 이 차를 마시는 공간이 다실, 살롱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마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일종의 이제 자신의 신분이나 재력, 취미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은연중에 과시하는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티파티를 열 수 있다는 거지 그만큼 내가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재력도 있고 어떤 신분이 있기 때문에 여는 거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차에 얽힌 차 도구라든지 찻잔이라든지 또는 차 장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차를 마시는 문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강조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반영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영국의 차 문화는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차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도 많이 생기고 좋은 제품들도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트와닝스라는 홍차가 유명한데 이 트와닝스사는 이제 1706년에 창립이 됐죠. 굉장히 오래전에 창립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방직공했던 토마스 트와닝스라는 사람이 이제 방직업을 때려치고 그때 이제 이 차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차에 대한 취업을 개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차를 만듭니다. 브랜딩 티죠. 그러니까 홍차를 이제 수입해다 처음에 팔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뭐 얼그레이트라든지 뭐 이런 그 티들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해서 세계적인 이런 홍차 브랜드가 됐죠. 그 당시 차는 이제 굉장히 비싸서 100g에 160파운드 될 정도로 아주 고가의 상품이었죠. 그래서 이 투아닝스가 그런 선두에 나서서 지금까지도 이 가게가 남아있고 지금까지도 이제 상품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런 관련되는 그 티 컴퍼니가 있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포트넘 앤 메이슨이라고 해서 향신료와 티로 유명한 즉 영국 왕실의 납품을 한 회사라든지 또 그 밖에 이제 뭐 TWG라든지 또는 립톤이라든지 뭐 여기 보는 것처럼 또 아마드티라든지 뭐 또는 이제 이쪽에 프랑스 메이커죠, 그렇죠? 마리에 프레레라고 프랑스 또 이런 티 메이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티와 관련된 그런 브랜드들이 지금 이제 세계의 사랑을 이제 듬뿍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 티에 얽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따뜻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